머리카락이 제주의 오름과 억새 이런 것도 많이 닮았더라고요. 표현하면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카락을 아크릴 물감에 섞어서 쓰는 기법이에요. 산도, 바다도, 그가 그린 풍경은 참 제주다운데요. 머리카락 작가 오명식을 만나봅니다.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KBS 제주방송총국 갤러리입니다. 제주의 풍경을 담은 작품 20여 점이 선보였는데요. 그림 속엔 놀랄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갈아서 위에다가 갈아가지고. 핀셋으로 놓으면 그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고착화시키는 거죠. 머리카락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봄과 함께 피어난 노란 유채꽃과 우뚝 솟은 성산 일출봉, 파도가 밀려드는 남녘의 해안 모두 머리카락이 재료로 쓰였습니다. 전시의 제목은 머리카락 이야기 제주의 사삼과 자연이에요. 제가 머리카락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머리카락을 곱게 자르기도 하고 물감을 쓰기도 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제가 자라왔던 환경,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더 이쁘고 아니면 그 아픔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다른 재료는 호기심을 넘어 뜨거운 관심을 불러오는데요. 한 주 더 늘린 전시 기간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작품 전시회가 있다 해서 이 호기심에 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특이하고 신기해가지고 오길 잘한 것 같고요. 이제 제주를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좀 받았고요. 보통은 붓이나 다른 물감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대다수인데 머리카락으로 채색을 입혀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만든다는 게 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작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제주의 풍경. 머리카락으로 화산섬 특유의 거친 질감을 구현했습니다. 기존의 작품 하시는 방법들은 머리카락을 꽃을 만든다든지 결 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저는 아크릴 물감과 다양한 소재들을 해서 입체감을 표현한다 그럴까? 그리고 또 제주도의 자연을 표현하잖아요. 그게 좀 다르죠. 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층을 낼 거라 하더라도 작가의 일터입니다. 기장을 먼저 잡아서 진행해야 커트가 되거든요. 사실 오명식 씨는 경력 26년 차의 미용사입니다. 이제 지금 막 끝에가 생머리키가 많이 돌아가지고 현장에서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미용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그야말로 머리카락 전문가인데요. 무거운 거 연결시켜서 조금 여기 턱 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 턱 지는 거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거든.
단골 손님이 많다 보니 미용실에서 나오는 머리카락이 상당합니다. 보통의 미용사들은 머리카락을 갖고서 다양한 공예품을 많이 만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갈색의 머리카락을 보고서 제주의 오름과 억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색 머리카락은 들녘의 오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흙이 되어 밭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저녁이 되면 미용실은 작업실로 탈바꿈합니다. 색색의 머리카락은 작가에게 물감과도 같은데요. 이 재료는 다 머리카락인데요. 이 머리카락을 이제 적정한 크기대로 분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머리카락이 물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곱게 갈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래알처럼 갈아서 요거를 물감처럼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소재라고 할 수 있죠. 작가가 붓 대신 잡은 건 핀셋입니다. 색을 칠하듯 잘게 자른 머리카락을 채워 넣어 고정시키는데요. 머리카락을 갈아서 이렇게 뿌리는 기법하고 또 아크릴 물감으로 타서 쓰는 느낌이 전혀 다르거든요. 머리카락을 아크릴 물감에 섞어 쓰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에 아크릴 물감을 이제 하면 이 머리카락에 가는 정도에 따라서 이 결이 생기거든요. 물감을 끌고 가는 결이 있어요. 곱게 갈 수도 있고 뭐 두껍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 가는 거에 따라서 느낌이 전혀 다르죠. 질감과 점도의 차이만 있을 뿐 두 방식 모두 화면에 입체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뭐 돌이라든지 뭐 전복 껍데기라든지 소재를 다양하게 이제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즐기는 작가는 새로운 재료를 찾는 데도 열심인데요. 돌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두 재료에 돌가루까지 함께 섞는데요. 색에는 붉은 톤이 더해지고 머리카락의 거친 질감은 중화시켜줍니다. 검붉은 송이가 깔린 제주의 올레길입니다. 보통 이런 작품은 뭐 한 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20일에서 아니면 20일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보통 작품을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구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그냥 뭐 생각했다고 쭉 나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구상하고 다시 또 작품하고 또 보고 또 작품한 다음에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오십시오. 깜짝 놀랄 거예요. 옥상인데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조형물인데 제가 미용을 2003년도에 미용실을 처음 오픈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스테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미용 큰 과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게 여기 냄비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형물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작품 활동과 작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손재주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제가 20년 전부터 미용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평상시 일상에서 만들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손재주가 남다른 작가는 캔버스도 직접 제작합니다. 캔버스를 제가 직접 만드는데요. 이제 머리카락의 소재로 인해 가지고 그 일반 캔버스보다 이제 나무 합판을 이용한 캔버스가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의 어떻게 무게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목공으로 나무 캔버스를 사용하는 것도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대형 작품도 만들 수 있고. 천이 아닌 합판을 이용하는데요. 재료의 부피감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체적인 캔버스 틀은 완성됐고요. 여기다가 타카 자국을 이제 석고하고 본드, 빠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더 메꾼 다음에 이제 또 빼빠지를 좀 해야 돼요. 하고 나서 다시 젯소를 발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젯소질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으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그냥 합판에다가 바로 머리카락하고 알크릴 물감을 써서 이제 그냥 원 합판에 올려서 작업도 하기도 합니다.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고즈넉한 중산간 마을인데요. 작품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면서 가시리 구석구석을 살피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낮은 언덕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언덕의 끝자락을 모루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언덕베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4.3 때 그 소개령이 있었는데 그 마을 주민을 그 성읍 지소에 12명의 그 가시리 주민을 이제 데리고 가는 길에 여기 언덕에서 이제 학살을 했던 그 장소예요. 현장에 집중하는 작가. 다니면서 이제 팻말에 써 있는 것도 보고, 그리고 자료들도 찾아보면서 4.3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머리카락으로 이제 이 그림을 만들면서 이제 4.3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거를 한번 표현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죠. 가시리는 4.3 당시 인명피해가 컸던 마을 중에 한 곳인데요. 7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비극의 역사가 핥히고 간 생채기는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밑그림 작업이 한창인데요. (120호) 대작입니다. 저는 일단은 생각나면 스케치를 먼저 하고요. 머릿속에서 뭐 휴대폰이라든지 메모지라든지 이제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보고, 아니면 캠퍼스에 옮긴 다음에 또 정확하게 한번 그곳에 방문해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지형인지도 알고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것도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하면서 밑그림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엔 꽃을 만들어 볼 참인데요.
재료는 역시나 머리카락입니다. 길게 표현될 수 있는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헤어피스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피스는 우리가 시중에 다양하게 이제 나와요. 색깔별로.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갈색의 머리카락에다가 헤어 매니큐어를 입혀서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빨간 코팅을 하고 노란색을 하고 싶으면 노란색 코팅을 해서 그렇게 작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색은 한정적이어서 원하는 색에 맞춰 코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색을 입힌 헤어피스입니다. 꽃잎의 크기와 장수를 고려해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공예용 풀을 전체적으로 펴발라 하루 정도 굳혀줍니다. 고데기로 끝을 휘어주면 꽃잎이 완성되는데요. 다섯 장씩 모아 꽃송이를 만들어줍니다. 본격적인 채색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아크릴 물감엔 분쇄한 머리카락이 섞여 있습니다. 현무암의 거칠고 투박한 질감을 입체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그 그리움에 관한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 사삼 관련 작품이기도 한데 동굴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 사삼의 대표적인 그 유적지인 이 다랑시 구를 이제 형상화시킨 작품이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볼륨감과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합한 캔버스를 두 장을 겹쳤거든요. 두 장을 겹쳐서 안쪽 면을 이제 파 들어가 가지고 그 동굴의 깊은 면을 더 깊게 표현했고요. 깊고 깜깜한 동굴 한복판에 4.3의 상징인 붉은 동백꽃을 얹어봅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그 자기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동백꽃 11송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피지 못한 영혼들이 굴 밖으로 피어날 수 있게끔 이제 표현하려고 지금 제작 중인 작품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암석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용암이 흘러내린 느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물감과 풀에 이제 융합이 되어야 이게 용암이 흐르는 것처럼 이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름과 바다, 그리고 섬. 아름다운 풍광들은 슬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제주도의 전체의 모습에 동백꽃하고 꽃송이를 43송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지도 그 한라산에 뻗은 동백가지가 그 12가지인데 각 읍면을 향하거든요. 그래서 성산, 표선, 남원, 서귀포 등 그리고 그 가지에 한 송이씩 꽃이 피어난 거거든요. 그 동백꽃이. 그리고 그 꽃의 크기가 다 다르게 표현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은 크게하, 그래서 노영동이라든지 북촌리, 가시리, 위기리 등 그 피해가 많은 지역은 꽃 크기를 크게 하고 또 이제 바다는 붉고 검은 바다로 그 4.3의 영혼들을 그 표현했거든요. 며칠 뒤
다시 가시리를 찾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오랜만에 찾아가는 곳인데요. 마을의 신을 모신 본향당입니다.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성스러운 장소. 환경도 찾는 이도 예전 같진 않지만 염원을 담은 발걸음은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풍경 앞에서 작가는 잊히고 있는 전통을 떠올립니다. 제주인의 삶이 깃든 풍경들을 기록하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에 사라져가는 그 오랜 관습들, 올레꽃이라고 이제 집안에 무사한영을 기리던 행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사라져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작가. 손재주를 타고난 미용사는 재개발랄한 작가로 거듭났는데요. 머리카락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오명식. 그가 캔버스에 펼쳐낼 더 많은 제주의 풍경과 이야기가 몹시 기다려집니다.